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손발 다한증 증상 원인과 이 다한증을 수술보다 체질을 찾아서 다한증에 좋은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증은 용어 그대로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몸 전체에 나타나는 것과 특정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 발, 코끝, 외음부, 겨드랑이 등의 땀샘이 집중된 신체 국소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운 음식을 먹거나 긴장을 했을 때, 그리고 이마, 코 등 입술 주위에 나타나는 일시적 땀도 있는데 이것은 다한증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은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자극이나 전신질환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자극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뇨나 심장질환과 같은 전신질환도 해당 질환이 호전되거나 치료가 되면 대부분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다한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 결국은 국소치료, 약물요법, 주사요법,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수술요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원인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교감신경 차단술과 같은 수술요법 역시 해당 부위는 땀이 나지 않겠지만 수술을 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른 곳으로 발병 위치만 달리해서 증상이 다시 반복됩니다. 연구 자료에서는 성인 인구 200명 중에서 1명가량이 다한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10대 아이들로 범위를 좁힌다면 10%에서 20% 정도가 이 다한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한증은 생활의 불편함도 크지만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본인 생활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쳐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쉽게 볼 증상은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심한 손 다한증으로 어머니와 함께 고교 3학년 여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손에서 땀이 과도하게 분출되어 손수건으로 손을 둘둘 감고 필기도구를 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온갖 양한방 치료를 받아봤지만 조금의 효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안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고 물어봤더니 수능시험 이후에 교감신경 절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몸에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다만 진맥상에서 소양상화, 일종의 화기의 일종입니다. 이 소양상화가 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양한방병원에서는 결국 이 손다한증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모녀에게 수술은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술요법은 임시방편의 처방일 뿐이지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장육부와 음양 및 육기적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몸 밖으로 나타나는 병적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아닌 단지 밖으로 드러난 결과물에 불과한 이 증상만을 없애기 위해서 몸에 칼을 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해결책일 뿐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우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주먹으로 쥐어박아 강제로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아이는 물리적 힘에 눌려 울음은 비록 그칠지 몰라도 더 심한 마음의 병을 얻게 되겠죠. 손목 부위의 교감신경을 수술로 끊어버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술로 윽박지르면 몸은 손이 아닌 다른 부위를 통해서 다시 땀을 배출하게 됩니다. 결국 다한증이 발생하는 위치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학생의 체질을 감별해 보았더니만 한태양인 금음 체질이었습니다. 이 체질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체질입니다. 스트레스가 소양상하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다한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상담을 해보니 이 학생은 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음식이나
잘못 섭취한 보약 또는 보양 음식 때문일 가능성이 있겠죠. 양적인 체질이고 태양인이니까 어린 학생임을 생각한다면 분명 열성 체질에 맞지 않는 양적인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겁니다. 저 예상대로 학생은 신천 떡볶이, 양념통닭 이런 맵고 더운 성질의 음식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요즘 아이들이 그러듯이 육식 위주의 섭생에 군것질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섭생은 약한 간을 더욱 약하게 하고 강한 폐는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양적인 어떤 그 성향, 양적인 기운은 더 강하게 만들고 음적인 부분은 또 약하게 만들겠죠. 양적 음식의 절대 다수인이 당연히 음양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양이 과다해지면 양적 신경인 교감 신경이 항진되고 소양상화의 화기가 덜 끓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항진된 교감 신경이 습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손에 나타나는 과도한 땀, 다한증입니다. 이러한 유출을 통해서 드디어 이 학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다한증 치료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학생의 손다한증 원인이 교감신경 항진 때문이라는 것은 단지 체질과 음식 습관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맥상으로도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손다한증의 원인이 단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뭡니까? 교감신경의 항진만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 교감신경 항진 말고도 기혈 순환의 문제 또는 기혈증, 기가 허한 증세죠. 또 체질적인 문제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역시 맥상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학생에게 완전히 끊지는 못해도 군것질과 육식을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서늘한 성질의 다한증에 좋은 체질 음식을 많이 먹도록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이 학생의 증상이 70% 정도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목교감신경 절제 수술은 당연히 취소를 했죠. 이후 이 학생은 손다한증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체질과 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습이 많은 열태음인 모금체질과 열소양인 토음체질은 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두 체질은 전신에 땀이 다소 많더라도 결코 병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양인과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난다면 이것은 기가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손과 같은 특정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다한증과 같은 병적 현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한증 환자들은 먼저 자신의 정확한 체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뒤에 이 체질에 맞는 다한증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증상이 점차 호전이 됩니다. 요컨대 어떤 증상이든 원인을 찾지 않고는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매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출발의 시작은 결국 체질입니다. 전국에 다한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환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한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희망을 이제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원이었습니다.